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13일 일요일이죠. 오후 9시. 자,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고가 아직 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하단선을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상단선만 계속 예, 넘고 있는 상태예요. 먼저 돈의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돈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6월을 시작하고 코스피를 보면 개인이 1953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5759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약화된 거죠. 6666억 원에서 지금 1954억 원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개인이 2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 월봉의 전고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천억.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예, 그게 지금 현재 관건이에요. 넘으면 444대까지 일단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못 넘으면 끝인 거죠. 예, 못 넘으면 422대로 내려가야 될 테니까 예, 결정을 하겠죠. 다음 주에는 아마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요? 일단 전고점을 넘을지 말지는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넘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넘지 못하면 이번 달에는 거의 넘지 않을 확률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은 상승이 굉장히 유리하게 끝났죠. 제가 이거 보고 어, 다음 주를 이렇게 보면 다음 주는 이제 하단선이 굉장히 발달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 아래 하단선이 3개가 있으니까요. 그 3개를 활용하셔서 어디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지는 판단을 해보세요.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이제 매수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한 주가 될 거예요. 반대로 여기 매도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하고 매도가하고 이렇게 서로 딱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430 이게 몇이냐면 433.83 예, 433.83 위에서 이번 주 고가 그 사이의 영역이 이제 매도자 영역이고요. 매수자는 시가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쓰실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아래 다 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을 가보겠습니다. 선물은 월물이 바뀌면서 봉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은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월봉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요. 3월달 고가가 4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42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그런 차이만 있고요. 청고점을 넘으면 최대치가 447.89까지 선물은 열려요.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주봉도 예, 위에는 상단선이 있고 아래는 하단선이 있습니다. 시가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 매도자는 432.94
432.94에서 예, 이번 주 고가 사이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봉은 쓸 수가 없죠. 자, 이제 레버리지로 가볼게요. 자, 레버리지는 전고점은 안 넘었죠. 예, 그리고 상단선 위에 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영역이죠. 매수 영역은 아닙니다. 청산을 하실지 홀딩을 하실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주봉은 지난주에 하단선에서 튕겼고, 예, 이번 주에는 하단선이 더 발달하죠. 그래서 시가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자 영역이고요. 이 정도. 28,560원. 예, 이 위로는 매도자 영역이니까 예, 홀딩 하던가 청산하시던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버스. 고버스는 매수가 아래에 있고요. 지난달 저가 깼으니까 예, 여기는 깨고 안 깨고에 대한 가이드가 없죠. 주봉. 주봉은 이번 주에 상단선 맞고 내려왔어요. 자, 시가가 상단선이고 예,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이제 상승이 이기는 거고요. 매수자는 1,900원 아래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예, 노려봐야 될 자리입니다. 일봉은 예,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수요일인가?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뭐 나스닥 지수나 미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국내 증시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음, 미국 증시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봉으로 봤을 때 예, 이번 주 고가와 이번 주 저가 중에 붕괴되는 쪽이 불리한 쪽이 되는 거죠. 예, 고가가 돌파되면 이제 고가 쪽이 불리한 거니까 상승 쪽이 유리한 거고요. 저가가 붕괴되면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 어쨌든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전저점이 붕괴되면 하락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주봉이 시가로부터 이번 주 저가 사이 거리가 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분할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예,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은 예, 이거 하나예요. 삼성전자. 왜 코스피 200 지수도 주봉이 거의 시가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만큼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예, 보합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이 오려면 삼성전자가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해 끝날 때까지 예, 11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계단식으로 고가가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려면 적어도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려면 적어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기전자 쪽은 주로 주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예, 이 삼성전자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 월봉은 딱히 좋은 구조는 아닌 거예요. 아래로는 왕창 열려 있고 위로는 이렇게 82,000원대를 막고 있는데
81,900원대인가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음봉 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상단선도 내려오고 이제 하단선은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도 있고 아래에서 받치는 힘도 있어요. 자,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죠. 주봉의 저가가 얼마냐면 87,000원이고 종가가 81,000원이니까 300원만 내리면 무너져요. 300원만 내리면. 그래서 이 300원을 지킬 거냐 말 거냐가 사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요 300원 안 무너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300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은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하락 추세, 그다음에 주봉은 하단선이 있고, 그러면 일봉은 상단선이 누르고 주봉은 하단선이 받치고, 그래서 300원을 방어할 거냐, 방어하지 않을 거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은 조금 환경이 달라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아직 저가 안 무너졌고 아직 목표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전고점도 안 넘었고 전저점도 안 깼기 때문에 예, 매수자는 아직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전복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시면 하단선에서 튕겼죠. 여기서 보시면 주봉은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사실 주봉 전략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홀딩 외에는. 그렇죠? 월봉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조건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이닉스는 차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니까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봉은 매수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완전히 떴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삼성전자만 빼고.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상단선 위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건 끝이에요. 예, 상단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끝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홀딩 하시든지 청산 하시든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그 위로 들은 거는 여기도 매수가는 36만 4천 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고 위는 열려 있으니까 홀딩할 수 있는데 월봉이 누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일봉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월봉은 지금 상태에서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크게 욕심 부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으로 LG화학 5% 올랐어요. 자, 이 종목의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는 방법은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다.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 않고 오르는 거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기잖아요. 86만 4천 원. 한 14,000원 정도의 공간은 아직 더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봉은 상단선에서 끝났고요. 자, 여기가 86만 6천 원이니까 위에 공간이 있죠. 근데 실제로 매수가는 81만 1천 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죠. 매수하려면 상당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수가까지 다시 가면요. 매수가까지 다시 가면 월봉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이미 떠난 거죠. 근데 이걸 사실 매수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음봉에서 전봉 저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낸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렸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봉도 하단선이 꽤 밑에 있고 일봉도 위아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래로 공간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월봉 여기 매수가죠. 여기서 끝이에요. 요 아래만 매수니까 월봉은 매수가를 찍고 갔으니까 이건 정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위에 지금 상단선에서 누르고 하단선에서 받치고 끼어 있어요. 다음 주는 또 끼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월봉 매수가 이외에는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월봉 매수가만 본다. 여섯 번째, 삼성 SDI. 이것도 저기랑 똑같은 구조예요. LG화학이랑 같은 화학업종이죠. 그래서 아래는 엄청나게 열려 있는데 위로 간 거죠, 위로. 그래서 지금 상단선이 올라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홀딩 여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구조로 봤을 때, 이게 띵글 차트에서 매수가를 제공했느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죠.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딘가를 막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딱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봉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차트를 보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죠. 자, 매수가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여기요. 61만 7,800원 선.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그리고 일봉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봉 매수가만 존재해요. 혹시 다음 주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조 가격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현대차의 월봉을 보시면 상단선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단선. 그래서 상단선에서 막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22만 2,500원 선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상단선만 쓰고 있잖아요. 하단선 안 쓰고 있어요. 422대에 있는 하단선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들도 하단선을 다 안 쓰는 거죠. 지수가 안 쓰는데 종목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단선으로 가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정고점을 넘으면 어쨌든 종목들도 상단선을 타고 오를 텐데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도 상단선을 완전히 올라타서 정고점을 넘은 게 아니라서 종목들도 그냥 상단선에 맞으면 주춤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은 음봉 났죠. 이건 상승 추세가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건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월봉은 상단선 부근에 있고 주봉은 상승 추세가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신중하셔야죠.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자동차는 신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월봉 매수가 안 찍었어요. 안 찍었으면 안 찍었다고 해야죠. 그리고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이제 매수 메리트가 없고 주봉도 안 찍고 갔어요. 주봉은 전저점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봉만. 주봉만요. 월봉은 이미 넘어섰어요. 매수해야 될 가격을 넘어섰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의 월봉,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시면 매수가에서 살짝 튕겼죠.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월봉 매수가를 쓸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관은 팔기 시작했어요. 기관은 현물을 팔기 시작했고, 어, 외국인이 이제 만기를 기점으로 현물을 또 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장은 오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프스를 들고 있어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증시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게 문제냐면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해서 내렸는데 오를 때는 개인이 얼마 매도하지도 않는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서 조금 내리고
조금 팔아서 많이 오르고, 많이 사서 조금 내리고, 조금 팔아서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개인이 작년에 47.4조, 47.4조, 올해 50조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97조 원? 네, 97조 원 정도를 지금 개인이 현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또 외국인이 5천억대를 좀 사고 있어요. 지난달에 8조 5천억을 팔고 지금 공매도만 해도 거의 11조 원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건 하락이니까 내릴 겁니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 이번 주에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붕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트 자체는 상승으로 가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는 상태니까 확실하게 개인의 현물 매도가 필요해요. 2천억대 이상. 4,700억 정도를 이번 주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금액이 한 그 정도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상승에 배팅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의 현물 매도는 2천억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난달 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선물은 아직 명확한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만기일날 종가에 들어간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기일날은 그냥 종료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롤오버 물량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물은 방향성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이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아직 그런 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현물이 만기일날 7천억인가 들어왔어요. 7천억이 들어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체크를 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에 들어서 초반에 개인이 9,944억까지 매도했다가 6월 9일 날 순매수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1일 현재는 1,953억이니까 이 돈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하지 않는 한은 예, 주봉을 그려놓은 거 봐서는 어쨌든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고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도 거의 목숨 걸고 지난달 고가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로 먼저 볼게요. 현재로 보시면 예,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깨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도 이제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투자 심리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락한 거예요. 종가, 고가, 그 다음에 저가가 모두 하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투자 심리도 상으로 하락은 시작된 거다. 근데 다음 달에 영구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번 달에 비록 하락은 했지만 아직 다음 달 한 번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번 달의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하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키느냐, 붕괴하느냐가 관건이니까. 자, 월봉상 매수가는 여기 3,700만 원대. 예, 여기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매수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매수할 수 없어요. 월봉을 활용한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본인이 매수하고 싶으시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이에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암호화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추적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주식 쪽은 그 띵글 앱에는 추적할 수 없지만 다른 증권사의 HTS나 MTS를 보면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배팅을 해놓고도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도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확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암호화폐에는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종목 중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최근에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인가 뭔가를 지정을 했죠. 예,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뭐 저기 상폐한다고 했던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거래소입니다. 자, 이게 거래소인데 여기 보면 U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U 코모도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셔야 돼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세요. 저가가 깨지면서 이 쏟아진 금액이 커요. 예, 여기 저가가 1,600원 수준이었는데 그쵸? 순식간에 이만큼이 빠졌어요. 바로 그죠? 이게 저가 한번 깨졌다고 270원이던 게 지금 81원이에요. 페이코인. 자, 여기서 저가 깨졌죠. 1170원, 1117원대에서 깨졌는데 지금 443원입니다. 엔도로. 자, 여기서 저가 깨졌단 말이에요. 52원대에 깨졌는데 16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가 붕괴되고 나면 굉장히 골 때리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거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런 변동성에 대한 방어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저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가는 흐름은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봉을 그릴 때 태생적으로. 근데 저가를 붕괴하고 나면 그거는 상승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상승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는 상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저가를 깼는데 무조건 떨어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가를 깨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홀딩을 해야 돼. 매수한 걸. 그러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이 저가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거래 주체의 흐름을 전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가가 일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주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월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최선입니다. 최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일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거래할지 주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거래할지 월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거래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봉의 저가는 붕괴했는데 매수가가 마음에 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의 매수가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봉의 저가를 붕괴했어. 그러면 주봉의 저가나 월봉의 저가가 살아있다면 이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보유기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손절폭이 커지겠죠. 자, 주봉과 일봉이 모두 저가가 붕괴된 상태인데 매수가가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월봉의 저가가 살아있으면 월봉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주봉은 무너졌어. 근데 일봉은 안 무너졌고 월봉도 안 무너졌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봉을 사용할지 월봉을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가는 일봉의 매수가든 월봉의 매수가든 상관없죠. 저가를 어느 것으로 사용할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케이스로는요. 월봉은 이미 저가를 깼어. 근데 주봉은 안 깬 케이스가 있어요. 주봉을.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봉도 안 깨고 일봉도 안 깼으면 일봉을 쓸 건지 주봉을 쓸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예. 일봉은 깨졌는데 주봉이 안 깨졌어요. 근데 굉장히 매수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는 월봉과 주봉이 다 깨졌는데 일봉이 안 깨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일봉에다가 손절성 걸고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다 깨졌어. 월, 주, 일. 그럼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매수가가 마음에 드셔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홀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내리는지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진님 안녕하세요. 자, 이걸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걸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구조인지를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걸 써놨어요. 월봉이 A예요. 그래서 3A라는 건 저가가 깨지지 않은 게 3개 있다는 얘기고 2A는 저가가 깨지지 않은 게 2개 있다는 얘기고 1A는 저가가 깨지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AC는 예, 이렇게 이빨 빠진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B는 2개가 안 깨진 거고 1B는 하나가 안 깨진 거고 1C는 일봉이 안 깨진 거고 0C는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1AC는 월봉이 하나, 일봉이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올릴 때 이게 어떤 환경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업비트 잠깐만요. 제가 업비트 로그인 좀 해볼게요. 로그인 돼 있군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예, 3,284만 5천 원. 이거 왜 걸어 놨냐면요. 여기서 저가가 깨졌으니까 예, 저가가 깨졌으니까 낙폭과대가 올 줄 알고. 여기 하단선이잖아요. 근데 하단선의 위치가 지난달 저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월봉의 저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주봉의 저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졌다가 막판에 감아 올리면 그거나 좀 주워 먹자 이런 생각을 사실 한 거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걷어 올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예, 그냥 체결도 안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일봉으로 가볼게요. 예, 일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죠. 예, 일봉의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 이게 생각이에요.
매수하고 싶다고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근데 저가가 깨졌어. 그러면 일봉은 매수가 안 되죠. 근데 주봉도 저가가 깨졌잖아요. 주봉도 매수가 안 돼. 자, 월봉도 저가가 깨졌어요. 월봉도 매수가 안 되고 어디서 매수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저 하단선이 탐이 나요. 근데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봉을 가지고 쪼개셔야 돼요. 분봉. 자, 얘도 전봉 저가 깼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봉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여기서 매수할 건지 결정해야 돼요. 이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으로. 네. 그럼 여기서도 매수한다 그러면 이 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일봉은 저가가 깨졌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봉을 계속 찾아서 깨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봉이 어느 봉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월봉인지 주봉인지 일봉인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일봉까지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뭘 기다리느냐? 자, 일봉 저가 깨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저가를 깨지지 않은 상태가 다음 주가 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 시작하면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저가 안 깨질 거잖아요.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월봉은 저가가 깨졌지만 주봉은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봉 매수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내버려 뒀다가 다음 주 되면 여기 하단선에서 주봉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결과가 중요한 거지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뭔가 들어갈 생각은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하단선과 이번 주 저가 사이의 거리를 쫙 봐야죠. 이거 깰까 안 깰까. 여기서 깰까 안 깰까는 하단선과 저가 사이의 거리이지 물리적으로 진짜 깨냐 안 깨냐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 4,100만 원, 4,130만 원 정도가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4,130만 원 유로는 매수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지금 4,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가격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르든 내리든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금의 가격은 비싼 거예요. 이번 주 내일 아침 9시까지 따졌을 때 지금 가격은 비싸요. 그럼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비싸면 알트를 살 수가 없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로스톨 코인. 하단선 좋죠. 하단선 좋아요. 근데 이거 왜 내릴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왜 내릴까? 비트는 비싸잖아요. 그쵸? 알트만을 봤을 땐 싸요. 알트만을 봤을 땐 싸다고요. 근데 비트랑 비교해 보면 비싸요. 왜? 지금 비트 가격이 비싸거든. 그럼 여기 들어가요? 전 못 들어가요. 이 하단선 믿어요? 못 믿어요. 차라리 비트가 3,700만 원대로 내려 꽂았어요? 그러면 알트를 살 수 있어요. 왜? 비트는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비트가 하단선까지 내려가 줬다면 어쨌든 비트가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 알트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비트는 이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비싼 위치에 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가 더 오르길 바라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럼 비트가 오르지 않으면 알트도 힘을 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이 탐이 나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월봉을 보세요. 월봉은 힘이 없습니다. 월봉에 매수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주봉뿐이잖아요. 그죠?
알트 코인인 그로스톨 코인에서 월봉은 하단선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봉은 하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어. 근데 월봉은 안 도와주고, 예. 그럼 주봉 힘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주봉의 전저가가 깨졌나요? 깨졌죠. 깨지는 봉은 쓰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로. 깨지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단선이 탐이 나. 그죠? 그럼 일봉으로 가셔야죠. 저가 깨졌나 안 깨졌나? 깨졌죠. 그러면 오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아까 보여드린 그 표로 다시 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구조가 1A란 말이에요, 1A. 월봉만 안 깨졌어. 그죠? 월봉만 안 깨졌고 주봉 깨졌고 일봉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월봉의 전저가를 손절로 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자, 월봉의 전저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저가 731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로스톨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면 731원이 손절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단선이 무지 땡겨요. 하단선을 보고 무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가를 깨지 않는 봉을 찾아내야 되죠. 저가를 깨지 않는 봉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단선을 쓸 때 딱 방어되는 봉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매수하고 싶어도 전봉 저가 깨졌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른다는 얘기죠. 네오. 예. 이거 저가 안 깨졌죠. 그러니까 이건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로스톨 코인은 못 사도 이 봉은 살 수 있는 거죠.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근데 주봉은요. 깨졌어요. 월봉은요. 안 깨졌어요. 그럼 이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1AC죠? 예. 지금 구조가 1AC란 말이에요. 1AC.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봉으로 손절선을 잡든 월봉으로 손절선을 잡든 잡으시고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램. 깨졌나요? 안 깨진 것 같은데요? 예, 안 깨졌어요. 그럼 이건 일봉 매수를 가져가시든지 월봉도 안 깨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봉도 안 깨졌어요. 월봉 매수로 가져가시든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봉은 깨졌죠. 이것도 1AC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비트 때문에 그래요. 비트 때문에. 비트는 주봉상 지금 딱 걸려 있어요. 목에 이렇게 딱 목에 딱 칼이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가 무너지면 알트도 같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라이트코인. 예. 안 깨졌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할 수 있어요. 월봉 안 깨졌죠? 매수할 수 있어요. 주봉 깨졌죠? 매수할 수 없어요. 이것도 1AC의 형태입니다. 예.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리플. 리플 안 깨졌죠? 매수할 수 있어요. 월봉 안 깨졌죠? 매수할 수 있어요. 주봉은 깨졌죠? 매수 못해요. 근데 일봉이 오늘 많이 못 올리면 주봉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더 열릴 겁니다. 이렇게 아래가 더 열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더 내린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다음 주에 더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음 주 시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더 낫죠. 왜 굳이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요. 비트코인 보셨고, 비트코인 골드. 이거 안 깨졌으니까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있는데 하단선이 없어요. 쓸만한 하단선이 없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상단선 위에 다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내고 하단선 찍고 이제 중간에 껴 있어요. 결국엔 차트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차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오면 차트를 무시할 거네요. 그 차트 그것쯤이야 하고 예, 밀어버리거나 그럴 텐데 지금은 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차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자, 월봉은 안 깨졌고, 그죠? 깨졌나? 안 깨진 것 같아요. 주봉은 깨졌고, 그 다음에 일봉은 안 깨졌고, 이것도 1AC 형태죠. 어제 저가를 손절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월봉의 전봉 저가로 손절 전략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주가 되면, 아이고, 골치 아파라. 골치 아프네요, 형태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꽉 낀 거라. 그 다음에 SV. SV도 지금 일봉에서는 딱 튕겼죠. 그러니까 하단선을 딱 보시고 하단선과 전봉 저가. 아, 이거 안 깨질 것 같아. 그럼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봉은 깨졌을 거예요. 예, 주봉은 깨졌고 월봉이 안 깨졌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왜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저는 그래요. 이게 왜 안 깨지지? 이렇게 안 좋은데? 비트코인 캐시. 이것도 안 깨졌죠. 주봉 깨졌을 거고 월봉 안 깨졌을 거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깨지 않을까요? 예, 이건 다음 주에 깨겠다는 의지예요. 이대로 만약에 마감을 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깨지 않을까 싶어요. 다. 이것도 불안해요. 근데 안 깨졌으니까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니까. 예. 월봉 깨졌고, 주봉 깨졌고, 예. 이건 일봉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제 저가를 손절로 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매수가는 없어요. 스텔라 로맨. 여기도 지금 튕기고는 있어요. 어제 저가를 지키고 튕기고는 있는데 뻗지는 못하는 거죠. 자, 주봉은 죽어가고 월봉도 지난달 저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주가 되면 더 누르죠. 이건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유지한다라는 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다시 한번 또 깨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깨졌어요. 일본 깨졌고 주봉 깨졌고 월봉은 안 깨졌어요. 그럼 월봉 저가를 손절로 해서 매수 전략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죠. 근데 저라면 저가 깨진 봉은 무조건 결과와 상관없이 버릴 거예요. 스팀 달러. 참 어려운 거죠. 이건 매수가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예?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럼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용자인데 이걸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구조를 이것도 저가 깼단 말이에요. 월봉은 안 깼어. 월봉은 하단선이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 저는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아직 하단선 안 찍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찍고 버티고 있죠. 근데 일봉은 매수가 가능한 거고, 예, 주봉은 불가능한 거고, 월봉은 아직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더 누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예, 시아코인, 아크. 자, 이게 아까 올라갔던 종목 친구네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반대로 이제 다 내려왔어요. 아까 그 종목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건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전폭 저가만 깨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주봉은 깨졌고, 월봉은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면 월봉을 활용할 건지, 일봉을 활용할 건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A다. 자, A다.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쓰신다고 해도 제가 왈가왈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주봉은 깨졌고요. 월봉은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월봉이랑 일봉은 매수 전략이 아직 유효한 거죠. 예, 오른다가 아니라 유효하다. 오미세고. 예, 이것도 아직 매수 전략이 붕괴된 건 아닙니다. 주봉은 붕괴됐고 월봉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난달 저가 또는 어제 저가를 손절선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이렇게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서 매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봉들은 실제로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트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비트가 도와줄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전봉 저가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선에 있으니까 여전히 매수 전략은 가능한 건데 주봉 깨졌고 월봉도 거의 간당간당하네요.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만나면 이것도 더 누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웨이브. 예. 웨이브는 아직 저가 안 깨졌죠. 그러면 매수 전략은 일봉에서 가능하고 주봉은 이건 주봉도 안 깨진 것 같은데요? 예. 주봉도 안 깨졌어요. 그럼 주봉도 매수가 가능하고 월봉도 매수가 가능해요. 아직까지 세 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이더리움도 어제 저가 깼고 오늘 딱 여기 매수가에서 튕겼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그 알고리즘을 다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떻게 여기 이렇게 탁탁 찍고 탁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체결의 결과일까? 이제 그런 고민은 하게 돼요. 어쨌든 일봉은 매수할 수 있으세요. 근데 주봉이 저가를 깼죠. 그리고 월봉은 아직 안 깼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주봉 어떻게 생겼나? 아이고, 이렇게 꽉 꼈어요. 이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건 누르겠다라는 건지 올리겠다라는 건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걸 상단선을 따라가야 될지 하단선을 따라가야 될지 판단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판단 못 합니다. 돈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클래식. 클래식도 일봉은 안 깨졌고요. 주봉은 깨졌고 월봉 아직 안 깨졌어요. 자, 이오스. 이오스 아직 안 깨졌죠. 일봉은 매수할 수 있어요. 주봉은 매수 못하죠. 근데 주봉의 매수가 탐나잖아요, 솔직히. 주봉의 하단선은 탐난다고요. 근데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아, 저 하단선 굉장히 끌어올릴 것 같은데 탐나. 근데 안 올려요. 그러면 멘붕 오죠. 자, 띵글 차트에서 매수가가 적혀 있는데 그 매수가에서 샀더니 쭉 내려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매수가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빠지네? 야, 이거 하단선 싹 다 거짓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안 들까요? 저라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단선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났더니 왕창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매수가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매수가라는 게 전봉 저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지금 방어선이 무너져 가지고 본진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지를 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지금 매수해도 되지만 주봉으로 보면 전봉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월봉을 봤더니 예, 월봉도 지금 전봉 저가에 점점 접근하고 있어요. 깨지지만 않으면 좋아요. 깨지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구조예요. 근데 깨지면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다음 주 보면 이것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는 깨지 않을까. 현재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는 한 번 더 깨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지금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눌러버리고 싶어. 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당겨진 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거 매수가가 방어할 의지는 없으니까 그냥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 있지만 차트는 방어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답에는 쉽게 답 못한다는 거죠. 자, 월봉도 지금 아직 안 깨졌고 일봉도 안 깨졌는데 주봉만 깨졌어요. 월봉의 전저가까지 매수하고 버틸 건지 아니면 일봉의 전저가까지만 매수하고 버틸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트론도 아직 저가 안 깨졌으니까 매수 유효하죠. 주봉 깨졌죠. 월봉 예,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계속 알트를 보면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트만 보고 있으면 매수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이 매수 라인에서 매수한 선택이 상당히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딱 보는 순간 예, 생각이 싹 사라져요. 왜? 비트코인은 지금 상단선에 걸쳐 있거든. 그러면 비트코인 오르기 어려워요. 올릴 수는 있지만 오르기 어려워. 비트코인을 오르기 어렵다라는 건 알트코인도 올리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새벽에 난리치면서 감아 올릴 수 있어요. 새벽에 난리쳐가지고 막 알트코인들도 싹 감아 올려가지고 일봉을 다 양봉으로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 구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에 만들어질 것이고, 예. 그럼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찰의 대상인 거지,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견하기 어려운데, 지금 상태에서 미리 진입해가지고 잘못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월봉의 저가를 깼다는 얘기죠. 이게 저한테는 제일 커요. 예, 비트코인은 지난달에 저가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죽었어요. 대장이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 부대장, 그 다음에 소대장, 그 다음에 쫄병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무너졌는데, 예, 이 짜잘한 종목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언제 무너져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대장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데 예, 다른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장주 눈치를 좀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시가 상태를 딱 보고요. 이 정도 이상 마무리를 비트코인 해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 비트코인 한번 매수해보고 싶어요. 근데 알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트는. 예, 알트는 조금 더 환경을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단선을 보시고 전통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방해할 의사나 권리는 없습니다. 관찰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용기 있으시면 사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꽂혀 있는 건 BT에만 꽂혀 있어요. 예, 비트코인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나머지 종목은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 두 종목. 지금 얘는 하단선에 왔기 때문에 예, 하단선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 이더리움도 영향을 받을 거고, 예, 이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인데, 아,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이더리움과 똑같은 구조 안에서 쏟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가는 길을 이더리움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의심해 가면서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분석을 했고요.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또 저녁 때 엄청나게 펌핑이 와서 급등을 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일단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비트코인의 상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130만 원, 그 위로는 매수 전략 사용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다음 주를 기다리는 편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